안녕하세요. 어라운드 오브 스튜디오 플래처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기본 수학 1번의 나머지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달팽이는 올라가고 싶다까지 풀이를 했었고요. 오늘은 5번, 다섯 번째, 만 250번 문제, ACM 호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내용이 꽤 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읽어보진 않을 거고요. 요약을 좀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푼지 오래돼서 읽으면서 요약을 해드릴게요. 자, ACM 호텔 매니저 지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손님이 도착하는 대로 빈 방을 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손님들은 정문으로부터 걸어서 가장 짧은 거리에 있는 방을 선호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단순화해서 이 아래와 같은 그림을 그렸는데 각 층에는 W 개의 방이 있고 그리고 H 높이만큼, H 층수죠. 층수가 H만큼 있다고 가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랬을 때 H 곱하기 W 형태의 호텔이라고 부르고 호텔 정문은 1층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있는데 이쪽에 여기서 정문에서부터 엘리베이터까지의 거리는 무시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인접한 두 방 사이의 거리는 1이라고 이제 가정을 한다고 하네요. 네, 방 번호는 YXX 그리고 뭐 YYXX의 형태인데 간단하게 이제 예를 들면은 만약에 여기 202호라는 게 있으면은 Y는 2고 X는 02의 형태라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 H가 10 이상 그러니까 10층 이상의 높이였다고 하면은 여기에 1012호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면은 Y는 10이 되는 거고 X는 12가 되는 그러한 형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손님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는 거리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로 층을 이동하는 거는 거리 계산을 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거리가 같을 경우에는 아래층 방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맨 처음 손님이 오면은 101호에 배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201호, 301호 해서 꼭대기까지 배정을 해준 후에 102호로 내려와서 여기부터 배정을 한 다음에 202호, 302호 해서 차례차례 올라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작성할 프로그램은 모든 방이 비어있다는 가정하에 이 정책에 따라서 n번째로 이제 도착한 손님에게 배정될 방 번호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 손님은 101호, 그 다음에 201호와 같이 이제 배정을 한다고 하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H가 6이면은 그림 1의 경우 예를 들어서 H가 6이므로 10번째 손님은 402호에 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6명, 그 다음에 여기서 4명이 남았죠? 둘, 셋, 넷 해갖고 여기 위치에 있는 402호에 손님을 배정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입력값을 보겠습니다. 우선 맨 첫 번째 줄에 테스트 케이스의 개수를 내려봤고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H, 그 다음에 W, 그 다음에 N 값을 받는다고 합니다. H는 층수고요. W는 그 층에 있는 방의 개수, 그리고 여기에는 몇 번째 손님인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제 출력을 해주면 되는 건데, 제가 지난번에 기본 수학 1 이제 문제풀이를 하면서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게 참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콤 패드를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조금 펜으로 그림을 그려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서 보시면 하나의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 12, 10 이거를 이제 가정해서 한번 문제를 그려볼게요. 자, 6 그리고 12, 10 아직 이 패드가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면은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높이가 6이라는 거고 여기가 12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101호 그런 다음에 여기는 201호 쭉쭉쭉 올라가서 여기는 601호가 있을 겁니다. 그 후에 이제 여기에 102호, 그 다음에 202호, 203호, 204호 해서 여기 총 6명 이제 배정을 해준 다음에 차례차례 올라가서 여기에 배정이 되는 이제 그러한 시스템인데요.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이 범위를 먼저 봐야 합니다. 자, 범위를 봤을 때 여기에 H하고 W는 99 이하의 자연수이고 그 다음에 이 N 몇 번째 손님인지는 H 곱하기 W 이내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 번째 손님이 오든 어쨌든 호텔에 배정할 수 있는 손님이 온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W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 될 겁니다. 이제 왜 그런지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할 건데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10번째 손님이잖아요. 10번째 손님. 아유, 아직 좀 이상합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맨 처음 6명, 6층이니까 우선은 6명을 이제 제외할 수 있어요. 여기 601호까지 이제 가득 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남는 사람, 나머지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나머지가 이제 4.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서 결국에는 204호라는 값을 얻어야 되는 건데, 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냐면, 자, 이렇게 하면은 몫이 1이라는 값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꽉 채운 한 번에 이제 호실 라인을 한 번 거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저희가 호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유, 1 더하기 1이죠. 1 더하기 1 해서 2는 이제 2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4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제 층수가 되는구나를 이제 여기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제를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 50, 72잖아요. 그러니까 H가 30, 그리고 W가 50, 그리고 N이 72라는 건데, 자, 그러면은 72를 30으로 나눠 봅니다. 그러면은 60 해서 12라는 나머지를 얻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이렇게 호텔이라는 게 존재를 했을 때, 여기가 50, 그 다음에 여기가 30. 그러면은 저희가 여기 몫이 2가 나왔다는 의미는 여기서 1호로 가득 찬 이 호수, 여기만큼 채우고, 여기 또 2호로 시작하는 이 호수들, 이 라인을 가득 채워서 여기에 60명이 들어갔다는 거죠. 60명.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3으로 시작한 호수 해서 총 12명을 채운다는 의미인 건데, 그래서 12는 층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몫에다가 플러스 1, 2 플러스 1 한 이 3이라는 값은 호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203호가 정답이 되는 건데, 여기도 이제 정답이 1203호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것을 기반으로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저희는 이 W라고 하는 이 수치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아, 그렇구나. W는 사실 그냥 값만 받고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구나를 이제 캐치를 하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125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50번 문제 코드이고요. 자, 스캐너로 우선 값을 받아서 테스트 케이스를 하나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테스트 케이스만큼 포문으로 감싸준 후에 이 안에다가 이제 코드를 작성하는데요. H, W, N을 순서대로 이제 값을 받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룸과 플로어, 그러니까 이건 호수를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층수를 이제 의미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N을 H로 나눈 몫을 한번 구해주고, N을 H로 나눈 나머지를 이제 또 구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플로어가 만약에 0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H 곱하기 100을 해서 룸을 더해주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플로어가 0이 아니라고 하면은 플로어 거기다 100을 곱하고 룸 플러스 1을 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플로어 0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죠. 자, 플로어가 0이라는 거는 딱 떨어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나머지가 있지 않다라는 의미인 건데, 이 말은 여기서 이거를 그대로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30층이고 뭐 50에 N이 만약에 60번째 손님이다. 60번째 손님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쪽에 이제 들어가는 손님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되는 분인 건데, 자, 60에서 30을 나누면 2가 되고 여기는 0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대로 이렇게 풀었던 방법, 이제 나머지를 층수로 사용하고, 자, 여기도 우선은 그렇게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0을 층수로 이제 쓰고, 그리고 얘를 이제 호수로 쓴다고 했을 때,
이러면은 이제 뭔가 이상한 값이 나오겠죠? 3,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호수가 나와 버리는 건데, 이거는 이제 문제 풀이에 답이 되지 않는 방법이니까 이때는 이제 예외 처리를 좀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0일 경우에는 그냥 h 값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호수에도 플러스를 해주지 않고 그냥 사용을 해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코드 자체는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러한 쉬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ACM 호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부녀 회장이 될 테야 277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소 반상회 참석을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주인은 이번 기회에 부녀 회장이 되고 싶어 각 층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 반상회를 주최하려고 한다. 이 아파트에 거주를 하려면 조건이 있는데, A층의 B호에 살려면 자신의 아래층의 1호부터 B호까지 사람들의 수에 한 만큼 사람들을 데려와서 살아야 한다는 계약 조항을 꼭 지키고 들어와야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뭐 별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뭐 아파트에 비어있는 집은 거의 없고, 모든 거주민들이 이 계약 조건을 지키고 들어왔다고 가정했을 때 주어지는 양의 정수 K 그리고 N에 대해서 K층의 N호에는 몇 명이 살고 있는지 출력하라고 합니다. 단 아파트에는 0층부터 있고 각 층에는 1호부터 있으며 0층의 I호에는 I명이 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잠깐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뭐 어떤 아파트가 있다고 합니다. 오른쪽은 표현하지 않고요. 자, 여기가 만약에 0층이다. 0층에 1호 사람은 1명, 그리고 2명,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늘어나겠죠. 그랬을 때 여기에 0층에 I호명에는 I명이 산다는 거는 이제 표현을 됐고, 자, 여기서 보시면 A층의 B호에 살려면 아래층에 1호부터 B호까지 사람들의 수의 한 만큼 사람들을 데려와서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2층에 1호에 살려고 하면은 여기 있는 사람, 그러니까 1이죠. 그리고 여기는 3이 될 테고, 여기는 6, 10, 36 해서 쭉쭉쭉 늘어날 거고, 여기는 계속 1호가 살겠네요, 그럼. 그리고 여기는 4.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만큼씩 산다는 거죠, 이 호수에. 네, 이런 거를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뭐 아파트에 빗댄 건데, 부녀 회장이 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고, 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이제 푸는데 입력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케이스에 t가 우선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각 케이스의 입력값으로 여기엔 k, 그 다음에 여기 n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k층, 그러니까 1층에 3호에는 몇 명이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를 풀라고 하는 거죠. 자, 1층에 3호, 1층이 여기잖아요. 1, 2, 3 해갖고 여기는 6명이 살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한번 계산을 해봐야겠죠. 자, 그럼 코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75번 문제 코드입니다. 코드를 보면은 사실 엄청 단순하게 풀었어요. 자, 테스트 케이스를 우선 받아서 그만큼 이제 포문을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K와 N 값을 받았죠. 여기서 K가 뜻하는 거는 층이었고, 여기는 호수였죠. 그래서 네, 이쪽에 이제 뭐 이 품문은 왜 들어갔는지 뭐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우선 else문 이후 여기 코드가 이제 진짜니까 이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차원 배열을 만들어 줬고요. 자, 2차원 배열엔 이제 k 플러스 1, n 플러스 1로 층수 호수보다 1씩 더 큰 값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포문을 돌려주죠. 그래서 i는 1, 이거는 이제 뭘 하는 거냐면은 0층에다가 각각 숫자를 먼저 넣어 놓는 그런 작업을 해주는 건데, i를 1부터 시작하는 거는 호수가 1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1에다가 1 넣어주고, 2에는 2 넣어주고 해서 값을 한번 초기화를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포문, 3중 포문이 들어갔네요. 사실 뭐 그렇게 좋은 코드 같아 보이진 않는데, 자, 포문 i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k, 그러니까 층과 관련된 포문이고요. 그래서 1부터 시작을 하네요. 왜냐면은 0층에는 이미 값이 다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부터 시작하는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열의 크기만큼 돌리는 거고, 그 안에 포문은 이제 J로 시작해서 호수겠죠. 여기는 n 플러스 1로 호수와 관련된 포문을 돌려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sum이라고 해서 영어로 초기화를 해준 sum이라는 객체가 하나 존재하는데,
자, 여기에 4. 그래서 여기는 또 Z네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Z.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J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지점, 내가 구하고자 하는 호수의 지점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 Z는 1부터 그 J까지 이 범위 안에 있는 아래층, i-1층에 있는 값들을 이 sum이라는 값에 다 더한 후에 이 배열, 2차원 배열의 ij 값, 현재 이 기준이 되는 ij 값에다가 이 sum 값을 넣어주는 작업을 한 겁니다. 자, 이 작업을 한다는 거는 마치 이제 배열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계산이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이 채워나가지는 거죠. 자, 2차원 배열을 뭐 만약에 만들었다고 했을 때 아직 어색해갖고 이게 직각이 안 만들어지네요. 자, 그래서 여기가 0층이고 여기에 1부터 시작한다고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여기 0 하나는 여기 하나 비워놓고, 자, 여기 0번째는 이제 안 쓰는 거니까 비워놓고 여기에 1, 2, 3, 4, 5 땡땡땡 해갖고 여기 값을 먼저 초기화해주는 포문을 한번 들어갔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1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2가 여기에 3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6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 방향으로, 자, 여기가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이제 포문이 채워나가지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범위는 어디까지냐? 여기 있는 뭐 nk의 위치에 있는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였으니까 여기도 이제 k까지 아마 찰 거고요. k번째까지, 그리고 여기도 k번째까지 차고, 그래서 n번째에 있는 이 k번째에 있는 범위까지 배열이 이렇게 크기가 정해져서 여기 안에 있는 값들을 구하는 식으로 동작을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 있는 이 answer라고 하는 이 배열에다가 결국 k와 n층, 그러니까 k층 n 호수에 있는 값으로 출력을 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사실 별로 그렇게 좋은 코드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분들은 좋지 않아요. 너무 잘 푸시는 분들이라. 크기가 15, 14까지였나요? 맞네요. 여기 14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는 아예 방식은 똑같네요. 이렇게 15, 14로 크기를 정해주고, 그다음 뭐 인트 쓸 것들 초기화 해준 후에 선언을 해준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포문을 3개 돌리는 방식으로 동작을 했네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kn 값에 대해서 프린트 라인을 출력하는 이런 방식으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요거는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은 이제 테스트 케이스라는 게 주어졌기 때문에 제가 짠 코드는 이 포문 안에서 다시 이제 층호수 받고 여기서 배열을 초기화해서 계속해서 값을 구해 나가는 과정으로 했다면은 여기 있는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 테스트 케이스를 돌리기 이전에 이미 크기가 작게 정해져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안에 있는 값들을 다 채워 놓은 후에 여기서 kn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포문을 돌려서 kn에 대한 값을 받은 후에 거기에 해당되는 값을 바로바로 출력해주는 방식으로 코드를 구현을 했습니다. 이게 좀 더 효율적이겠네요. 네, 저런 식으로도 풀어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도 풀어볼 수 있으니까 한번 이거는 둘 다 한번 구현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 설탕 배달 283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근이는 요즘 설탕 공장에서 설탕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kg을 배달하는데 여기에는 봉지에 담겨져 있는데 이 봉지가 3kg 그리고 5kg 봉지가 있다고 합니다. 상근이는 귀찮기 때문에 최대한 적은 봉지를 들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18kg 설탕을 배달을 할 때 3kg 봉지 6개를 가져가도 되지만 5kg 3개 그리고 3kg 1개를 배달하면은 더 적은 개수의 봉지를 배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근이가 설탕을 정확하게 nkg 배달할 때 봉지 몇 개를 가져가면 되는지 그 최소값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간단한 진짜 산수 문제죠. 근데 생각보다 정답 비율은 높지가 않네요. 자,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도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간단하게 자, 메모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18kg 설탕을 배달해야 된다. 5kg와 3kg 자루가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랬을 때 최소 값을 이제 최소 자루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간단하게 저희는 알잖아요. 이제 5로 나눠보고 나머지가 3인 거를 5kg 3개, 3kg 1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제인 이 4를 보면은
얘는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러니까 nkg 만들 수 없으면 마이너스 1. 자, 6kg일 때는 저희가 3kg 2개면 알겠구나. 그리고 9는 3kg 3개, 11은 3kg 2개, 5kg 하나 이렇게 배달하면 되겠구나. 이거를 산수, 그냥 암산으로도 출력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그러면 코드로 어떻게 작성을 하는가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거는 사실 이렇게 생각해보지 않았다면은 좀 더 풀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18kg이라고 하고 이제 뭐 5kg 그리고 3kg에 봉지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저희는 자동으로 늘 저희가 생각하는 사고는 5kg를 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봐서 저희는 값을 도출을 해내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때에는 마이너스 3kg를 해서 15가 되고 얘가 5의 배수 그러면은 맞다고 하면은 요거를 해서 3과 여기 있는 3kg 빼준 이런 식으로 값을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21이라는 값이 있었으면은 얘를 5로 나눠보고 5로 나눠지지 않으니까 빼기 3을 합니다. 18이라는 값을 얻었고요. 그래서 얘를 또 5로 나눠봤을 때 5로 나눠지지 않죠. 그러면은 또 마이너스 3을 합니다. 그래서 15가 나오죠. 자, 얘는 이제 5로 나누면 되냐? 그래서 5로 나누면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15 나누기 5 해서 3이라는 값을 하나 얻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3을 빼준 개수를 카운팅한 값을 구하면은 2라는 값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총 5kg 3개와 3kg 2개가 있으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값을 도출해낼 수 있는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2839번 문제 코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int n의 값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count, 그러니까 이거는 그램 자루의 개수를 세기 위한 count를 이제 하나 0으로 초기화를 하나 해주고요. 그 다음에 while, 그래서 5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냐 0이 아니냐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돌려줍니다. 그래서 5의 배수의 값이 나오면 0이 되겠죠. 이랬을 때 이제 while문을 탈출한다는 그러한 조건문이고요. 그러면 이 안에서는 n에다가 계속 마이너스 3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카운트를 하나씩 늘려주고요.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하고 나오면은 이 카운트의 개수가 어느 정도 쌓이고 5의 배수가 나올 겁니다. 여기서 이게 가능한 이유는 만약에 저희가 음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3, 6, 9, 12, 15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값이 증가한다는 걸 알잖아요. 이랬을 때 총 5번이 쌓이면은 이거를 5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3으로 뺐을 때 5로 나누는 값이 나올 수 있다. 이거를 알고서 넘어가야 되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어쨌든 5로 나눠지는 값은 무조건 존재한다. 이런 내용이고, 자, 그랬을 때 나와서 if 이 n이라는 값 계속 마이너스 3을 한 이 결과값이 음수냐 이거 나오는 건데, 이 말은 음수가 나왔다는 이 의미는 결국에는 음수가 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5kg와 3kg의 자루로 원래 있었던 그 n의 값을 만들지 못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을 출력하고서 이 결과를 끝내놓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정상적으로 끝났다고 하면은 이 count에다가 n에다가 5를 나눈 몫을 더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운트를 출력하면 되는 문제이고요. 이거는 뭐 처음 문제를 풀어보신다면은 여기까지 접근하는 데는 사실 조금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경험을 한 다음에는 이러한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접근하는 방법을 이제 알고 있으니까 좀 더 문제 푸는 게 쉽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57번 문제입니다. 큰 수 a 플러스 b. 이 문제는 사실 제가 그렇게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어떻게 풀었는지 보여드리고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정수 a와 b를 받은 다음 a 플러스 b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첫째 줄에 a와 b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 a와 b의 범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10의 만제곱까지 가능한 내용인 건데 여기 있는 숫자만 봐도 어마어마하죠. 코드를 그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1757번 문제에 제가 작성한 코드입니다.
버퍼드 리더와 뭐 스트링 토커나이저로 값을 받긴 했지만, 여기서 주로 사용한 것은 저는 이 빅 인티저라고 하는 이 클래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큰 숫자를 다룰 때 사용하는 건데요. 저도 이제 실무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그런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매우 큰 수까지 다룰 수 있어서 앞에서 나와 있던 그 숫자의 범위까지 얘는 커버가 가능한 그러한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얘를 A, B를 더한 이 값을 출력을 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됐는데, 사실 이거를 원해서 푸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파이썬 같은 언어는 10,000자리 정도의 자연수도 자유롭게 다룰 수 있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큰 수를 다루는 데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나 봐요. 하지만 C, C++, 뭐 자바도 포함입니다. 왜냐면 자바도 이쪽 기반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 이 사용자가 아니더라도 이제 고민해보면 좋을 거라고 하는 건데, 자, 이거는 맞은 사람들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84ms까지 나옵니다. 제가 푼 문제는 192ms로 다소 늦은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있는 문제들이 이제 코드를 보시면, 자, 뭐 버퍼드 리더, 버퍼드 라이터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 토커나이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값들을 이제 input 1과 2에다가 스트링 값으로 받았어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어쨌든 저처럼 빅 인티저라는 클래스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런 숫자 클래스들, 넘버 클래스 하위에 있는 그러한 패키지들은 얘를 담을 수 없다는 거죠, 이 숫자를. 그랬을 때는 스트링으로 이제 우선 값을 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 sum이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sum은 여기서 만든 건데, 자, 스트링 sum 해갖고 각 A, B 값을 받고요. 여기서 이제 length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더 짧은지 큰지를 비교하는데, 모든 코드가 다 이 비교하는 구문들을 넣었더라고요.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링 A와 B의 값을 원하는 위치에다가 조정을 해주는 작업을 하고요. 자, A와 B의 자릿수가 같지가 않다면은 이러한 코드를 실행을 해줍니다. 네, 어쨌든 여기서 이제 뭐 사이즈에 대한 뭐 그런 계산들을 좀 해주고, 여기에다가 이제 뭐 우선 자릿수를 맞춰주는 거죠. 이제 자릿수를 0으로 해갖고라도 맞춰주는 작업을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선 캐릭터를 사용을 합니다. 캐릭터 배열로 우선 다 변환을 한 다음에 각 자릿수를 이제 계산을 해주는 작업을 해서 결국에는 더한 값을 여기서 이제 추출을 해주는 건데, 이 로직을 짤 수 있냐 없냐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캐릭터 배열까지 이제 넘어오는 것까지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차이가 조금씩 상이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 안에서 이 합계를 구하는 이 로직을 짤 수 있냐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라서, 이 코드를 보시기 전에 우선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덧셈을 하는 이 방식이 동작을 하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구현을 할지 고민을 해서 작성을 해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빅 인티저로 그냥 끝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1757번 문제까지 제가 9번은 풀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여기서 그래서 남은 문제를 오늘 한번 다 풀어봤습니다. 처음으로 와콤 패드를 사용을 해서 문제풀이를 한번 해봤는데, 이게 제가 좀 쓰는 연습을 더 많이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너무 개발세발이라서 이게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제가 이 패드 쓰는 게 불편하다 싶으시면은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바로 집어치우게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